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수상구조사 자격증과 취업정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오늘도 전문 여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직업 정보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과 취업 관련 도움 말씀 주실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색부족과 김동욱 경위님과 한국해양안전협회 박명호 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국가 자격증으로 새롭게 신설된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회장님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 박명호입니다. 네, 자,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상구조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잠시 대화를 좀 나눠볼게요. 저희가 월요일에도 잠시 수영, 물놀이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뭐 당연히 수영은 기본일 텐데 저처럼 이렇게 물을 좀 겁내고 이런 그렇죠. 아니면 좀 처음 수영에 도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수영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물에 내 몸을 맡기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공포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처음 수영하시는 분들은 물에 뜨지 못한다라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네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서 보면 부력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제 물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물에 뜨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물에 대한 공포심을 버리고 네. 기본기를 충분히 충실하게 습득하시면 수영을 하시면서의 자연스럽게 물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보통 이제 힘 빼고 보통 힘 빼라라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되게 힘 많이 무섭거든요. 들어가고 빠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물에 대한 두려움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위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네. 생존 수영 네. 같은 경우에 의무화가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생존 수영 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물이랑 친해지는 단계입니다. 물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편하게 일단 구명동의를 다 잊고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랑 친해지게 내가 물에서 아무리 뛰어놀아도 나는 다치지 않는다. 네. 나는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익숙하게 물이랑 친숙화를 충분히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누워뜨기를 먼저 배우거든요. 이제 누워뜨기라는 게 몸에 힘을 다 빼면 뜬다고 하셨잖아요. 네. 몸에 힘을 다 뺀 상태로 양팔 양다리를 크게 벌리시고 귀까지 담그시면은 자연적으로 몸이 뜹니다. 그러면은 진짜요? 호흡기가 이제 수면 밖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물이랑 이제 친숙해지고 나시고부터는 충분히 수영을 익히고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눕는 것부터 먼저 하는군요. 근데 그게 보면 약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우면 되는데 약간 이제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든지 좀 성인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하면 좋을지. 저는 물하고 진짜 안 친해져요. 저도 물하고 안 친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우리 경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물과 가장 친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일단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맞아요. 네. 또 호흡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물에 한번 입에 들어가면 또 이제 바로 공포심이 네. 들어오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물에 들어가 보니 내가 일었으면 충분히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힘주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네. 몸이 니은자로 이렇게 굽어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시에 코 박고 죽는다는 말이 있죠. 네. 얕은 물에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거는 일어서면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는데 몸이 접혀지기 때문에 물에 못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허우적거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포심이 생기는데 네.
물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이렇게 깨닫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호흡법을 충실히 배우고 네. 얕은 수심에서부터 적응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본격적인 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자격증에 도전할 때는 얼마 정도 연습을 해야 되나요?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죠. 네. 내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할 것이냐, 그렇죠. 네. 아니면 레저 정도, 아니면 또 내 가족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거냐 하는 어떤 레벨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전문 수상구조사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이 국내에서의 최고의 인명구조사를 그렇죠. 이제 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인명구조사도 있고 응급처치사도 있고 이제 인명을 구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테크닉이 많지만 우리 수상구조사는 국가 자격증으로서 이제 첫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인명구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전문 인문구조사까지 가려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그래야겠네요.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구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정말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렇죠. 자, 정말 우리가 물놀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주의해야 될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로 물놀이 할 때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은 해수욕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네. 이제 그 육상에서만 수영을 즐기시던 분들이랑 이제 해수욕장이라는 환경이 조금 틀립니다. 그렇죠. 네. 이상이란 그냥 실내 그러니까 수영장이죠. 수영장. 예, 수영을 아예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과 수영을 선수급으로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긴 저는 네, 무서워서 네. 되게 겁이 많아서 수영을 아예 조심해요.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아예 근처에 조심해요, 정말. 가지 네네.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웬만큼 이제 육상에서 수영장에서 나 웬만큼 이제 하실 줄 안다시는 분들이 이제 나가셨는데 바다로 나가게 됐을 때는 원근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수영장에서 50m 정도로 진행해서 뒤를 봤을 때는 50m가 보이는데 바다에서 50m 진행해서 나갔을 때는 육지를 뒤를 돌아보면 엄청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저걸 돌아갈 수 있을까? 당황이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사람이 당황을 하면은 쥐가 내리고 놀라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호흡이 네. 깨지고 해서 그때 이제 허우적거리시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어설프게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도전하는 게 그렇죠.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죠. 협회장님은 뭐 좀 그런 대표적인 유형 어떤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고 유형으로 보면 이제 수영 미숙,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수칙 불이행, 그 다음에 음주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수영을 잘하시는 분도 물에 들어가다 보면 병리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뭐 쥐가 내린다든지 그렇죠. 네네. 아니면 저체온이 오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또 자만심에서 하는 부분. 또 이제 그 물가에 가보면요. 이제 내수면에서 보면 이제 수로라고 하는 게 있죠. 물이 네. 빠져나가는 네, 부분. 네. 여기는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이제 그 수로에 휩쓸려서 이렇게 아이고. 가는 경우 또는 이제 혼자 이제 수영을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어떠한 병리 현상이 왔을 때 구조할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오는 사고 유형이 이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협회장님,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물놀이 이전에 이것만은 꼭 지켜야 네.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의사항 3가지 정도만 딱 꼬집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보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물에서 먼 심장부터 이렇게 적시라 맞아요. 하는 그렇죠. 거는 네. 물을 적시고. 다 한 번쯤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물에 들어가서 경련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걸 대비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명동이 같은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온은 일반적인 날씨가 덥다 해도 수온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수온이 낮은 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 저체온증이 올 수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빨리 물 밖으로 나가서 몸을 따뜻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는 물놀이가 그러면 정말 준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일단 물이 보이면 그냥 뛰어가기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닷가에서 또 수영 좀 할 줄 안다라고 하면 구명조끼 입으면 수영이 자유롭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벗는 경우도 꽤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워터파크나 이런 데서는 많이 입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꼭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도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수상구조사란 직업이 필요한 걸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상구조사에서 수상구조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 수상구조법 상에 정의를 보면 이제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을 수상구조사라고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상이라 하면 그 국민들이 어디서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가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뭐 수영장이 될 수도 있고 워터파크가 될 수도 있고 해수욕장이 될 수도 있고 계곡이 될 수도 있는 예.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거기서 조난됐다는 것은 사고가 났다는 거, 뭐 물에 빠졌다든가 허우적거린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뭐 계곡에서 급하게 쓸려서 다치셨다든가 그런 분들이 모두 조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 그게 이제 수상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수상구조사 과연 뭘까?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안전 용어하고 뭐가 틀릴까? 이렇게 좀 많이 뭐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수상구조사에 대한 직업적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 뭐 협회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상구조사의 매력은 이제 첫 번째로 이게 국가 자격증을 자기가 취득해서 어떤 네네. 자기만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가장 큰 매력이 그렇죠. 있지 않나 네. 싶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틀이 수상구조사이기 때문에 네. 수상물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제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수상구조사는 육지에서도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부모, 내 자녀 또는 내 직장 동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더불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소중한 인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수상구조사의 가장 네.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그 논어 학위편에 보면 학위시습지라는 말이 있죠. 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 네. 있는데, 내가 수상구조사 직업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면서 무엇보다도 멋진 매력을 가진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네. 정민님. 네네. 그 최초로 도입된 국가 자격증입니다. 네. 그 전 세계 최초고요. 국내로도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인명구조 분야에서 국가에서 이제 자격 체제로 된 분야가 최초기 때문에 네. 그 응급구조사, 지금 응급실에서 많이 근무하시는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도 국가 자격 체제로 이전이 되면서 많은 학과가 생기고 전문 직업 분야로다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와 같이 수상구조사도 이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캐도 끝이 없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네. 그 대학 학과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네. 많은 직업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경력 단절 이전에 뭐 수영을 좀 했거나 그런 관련 경력이 있는 여성들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떤 경력이 좀 연결이 될까요? 학교 다닐 때 수영 선수 생활 네. 또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물과 친해지는 어떤 동기부여를 네.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으로서 이제 수영장 강사를 했다든지, 그렇죠. 네. 워터파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지금 대학에서 이제 경호학과를 다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나 네. 또 군대를 갔다 온 이런 여성분들도 요즘 많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저는 어떤 경력, 수영 선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범위가 그래도 꽤 넓어지네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저희가 월요일에 이 자격증 현황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1회 이제 수상구조사 자격증이 이제 5월달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233명이 응시하고 남성이 205명, 여성이 28명으로 해서 여성 도전자 이제 비중이 약 한 1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1회 수상구조사 합격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경위님이 한번 설명 좀 네, 해주시죠. 그 240명 응시 정원이었고요. 네. 240명 응시 정원 중에 238명으로 접수 마감되었고요. 예. 238명 중에 5명 결시하여서 233명 응시하였습니다. 예. 233명 중에 134명이 합격하여서 예. 평균 합격률은 58% 정도 네. 나왔고요. 그 중에 여성 응시자가 28명 중에 10분이 합격하셔서 여성 합격률은 36%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몇 명 합격했다 이 정도로만 봤을 때는 너무 적게 합격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국가 자격증인데도 그렇죠. 꽤 합격률이 높게 나타났네요. 대부분 한 28%, 막 30%까지 네, 네, 이제 네. 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여성 비율도 꽤 높은 편이고요. 예. 그러면 주로 그 자격증 도전하신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 연령대가 30대 정도로 나왔고요. 오. 최고령이 이제 50대 분들 계셨고요. 그래요? 최연소자가 이제 그 10대 고등학생 오. 아, 고등학생도 예, 있었어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35세였고 그래요? 최고령이 50대 그리고 네? 최연소자가 20대였습니다. 굉장히 의외네요. 아니, 네. 보면 보통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나 중장 연령층이 솔직히 체력적으로 너무 소모가 심하고 제가 기사도 보고 했을 때 보면 뭐 20년, 뭐 15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도 떨어졌던 케이스라고 네. 하는데 근데 장 기자님도 체대 나온 장 기자님도 떨어졌다. 제 월요일에 그 체대에 나오셔가지고 이 시험은 아니었지만. 예, 네. 했는데도 그분도 힘들어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연령층이 다양하네요. 네. 그러면 응시자 평균이 30대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20대 도전자가 조금 적었고 그 다음에 수상구조자 도전 연령대가 조금 높았던 이 이유 네. 특히 여성 같은 경우 35세? 어, 제가 봐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 1회 시험이다 보니까 네. 응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네. 대학생들 분들은 아니었고요. 지금 현직에서 대부분 아. 기존 민간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고 계셔서 아, 네.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로 도입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네. 1회 시험에 많이 응시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사 경력이 이제 10년 정도, 15년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응시하시다 보니까 네. 평균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것 같고요. 네. 네, 그 향후에는 앞으로는 이제 뭐 취업 준비생들이나 그 대학생 분들의 응시가 많아지면은 자연적으로 평균 연령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성 합격자들 중에 최연소가 20대였고 네. 최고령이 50대였다고 네. 하셨잖아요. 구체적 정확한 나이가 혹시 나와 있나요? 그 최연소 합격자가 21살이었고요. 어우, 최고령 합격자가 44세였습니다. 아, 40대였군요. 네, 그 응시하신 분은 50대가 최고령이셨는데, 응시자는, 근데 이제 합격하신 분은 44세가 가장 최고령자셨습니다. 44세도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앞서서 경위님이 앞으로 이제 뭐 대학교에도 관련 학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은 관련 학과가 있나요? 지금은 이제 신설되어진 지가 얼마 안 된 제도이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응급구조사가 국가 자격으로 도입된 이후에 많은 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가 신설된 전례가 있고 네, 네. 네. 또 수상조사사 관련 학과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그 우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이제 주무부서에 이제 실무를 보고 계시는데 예. 제도 도입 이후에 그 수상 관련 스포츠학과 등에서 많은 문의가 네. 오고 있고 또 네.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수상구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기 그럼요. 때문에 각 그 대학에서 그 관련 학과를 이렇게 개설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잠깐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뭐 수상 안전 요원이라든지 이런 민간자에서 했던 분들하고 참 중첩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부분 어떻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고려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네. 지금 법이 개정이 되는 단계에서는 네. 그 기존의 민간 자격증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가는 방식으로 민간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병렬로 배치하여서 네. 같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수상구조사라는 거는 인명구조 자격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네. 꾸준한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예. 민간 자격 같은 경우에도 3년이 있고 저희 수상구조사 같은 경우는 2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 갱신 기간이 됐을 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국가 자격 체제로 가겠다 네. 했을 때는 64시간의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그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본인은 그냥 나는 특별한 거 없이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의 안전과 그리고 봉사활동을 위해서 그냥 민간 자격을 유지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대로 민간 자격증 체제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수상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증부터 취득을 해야 되겠죠. 자격증 정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수상구조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격증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2016년 7월 25일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서 자격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 준비 절차 과정을 통해서 2017년 5월 27일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저희가 실시하는 시험 응시를 해서 그 남녀 성별 구분 없이 그리고 네. 연령 제한 없이 그 실기시험을 통해서 동일한 평가 기준을 통해서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경위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일단 필기 시험이 없이 실기 평가만 하는데 안전에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좀 뭐 차등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시험을 본다.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을 또 취득해야지 수상구조사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또 활동할 수 있는데 이 자격증 취득에 들어가는 뭐 대략적인 비용과 시험 기간에 네.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교육기관 지정받은 단체가 전국에 한 21개 정도 됩니다. 네. 이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6개 과목의 과정으로 나눠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은 사전교육을 64시간 받고 네. 하루에 8시간씩 8일간 일정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이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교육기관마다 이제 교육비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5만 원에서 55만 원 네네. 이렇게 차등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수증을 받은 분들이 이제 네. 국가자격시험을 이제 응시하기 위해서 응시료는 이제 3만 원을 이렇게 네. 국가에 내고 있고 네. 합격자의 경우 네. 이제 자격증 발급 비용으로 5천 원 정도 이렇게 수요되고 있습니다. 네. 1년 중 시험 기간은 현재는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서 약간의 제한적이었지만 네.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최대한 많은 시험장을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수상구조사 취득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제 편의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 경위님이 좀 많이 열심히 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영장을 많이 섭외해서 네. 폭넓게 자격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위님의 어깨가 그 방송에서 이제 무거워지시는 해야 것 되는데 네, 그 자격증 응시 자격이 되기 위해서 64시간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과목들을 그 교육을 받는 건가요? 네, 그 이론 교육 16시간 그리고 실기 교육 4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론 교육은 이제 수상구조사의 자세 2시간 교육 있고요. 네. 관련 법령 4시간 교육 있고요. 순환 사고의 이해 6시간 그리고 응급처치 이론 교육 4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교육은 응급처치 분야 9시간 구조 기술 28시간, 네. 종합구조 11시간으로 이렇게 48시간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네. 있겠지만 구조 기술 뭐 대표적인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구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맨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맨몸으로 구조하는 기술, 네. 그리고 이제 익수자가 나를 잡았을 때 그 잡았을 때 네. 내가 구조하는 사람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그리고 탈출이라는 것은 이제 뿌리치고 네네 뿌리치고 아니 나가는 왜 거죠. 이렇게 정말 구하러 갔다가 참관당하는 그렇죠.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를 사용한 레스큐 튜브를 이용해서 구하는 구조 기술이 있고, 거기에 이제 로프 매듭법도 있습니다. 로프 매듭법이랑 그 로프를 사용하는 방법,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로프나 매듭법은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보급되어 있는 인명구조 장비에 추가로 부착하여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네네. 이제 인명구조 장비가 없을 때, 네. 없을 때 줄만 있을 때 급하게 이제 주변에 부력체를 이용해서 팔자 매듭이나 나비 매듭을 이용해서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그거를 이제 레스큐 튜브 대신에 던져줘서 그거를 이제 당겨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줄사다리 매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매듭을 만들어줘서 네. 다중 여러 명의 사람이 가라앉았을 때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 레스큐 튜브에 매듭을 많이 잡아줘서 그거를 네. 잡고서 한 번에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교육 시간이 이제 8일 동안 8시간 해서 64시간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간 안에 실력이 갖춰질까요? 대표장님? 기본 실력이 있으신 분들, 이제 인명구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라든가 수영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수송구조사가 이제 그 초보일 경우, 수영 초보일 경우에는 조금 힘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힘든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100m를 25m씩 잘라가지고 네. 이제 머리 들고 자유형, 네. 그다음에 평형, 구조 횡형, 구조 배형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영법을 1분 45초 내에 돌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100m를 4가지 영법으로 1분 45초에 두른다는 건 상당한 그 대표급 선수의 실력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과락자가 많은 이유도 다른 거에서 다 합격했는데 이제 이 시간을 오버해서 떨어지는 과락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걸 완주할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하게 요 구조자, 이제 위급자를 구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물에서는 위급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당황을 함으로 인해서 호흡이 고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익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가서 이렇게 구조하려다 보면 이 4가지 영법은 다 필요하거든요. 예. 네. 자유형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물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수영장에서는 바르게 갈 수 있지만 네. 그러면 요 구조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머리 들고 자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를 다른 데 두면 요 구조자를 보고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해보니까 64시간 내에 충분한 응시 실력을 쌓을 수는 있는데 네. 단 기본 교육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자격 응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구조대원들, 예. 해경 구조대원들 같은 경우 이제 국가대표 수영선수 상비군 출신도 있습니다. 예. 그 분을 대상으로 한번 제가 시켜봤거든요. 네. 한번 직접 이제 해보질 않으시고. 시험을 해보기 전에 예. 과연 이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될까 상비군 국가대표 상비군 대상으로 상비군이면 엄청난데.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시켜보니까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았는데 1분 13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국가대표 그래요? 상비군이. 와.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려면은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저도 지금부터 준비한다 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태환 선수도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인 시험 과목이랑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과목은 6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법, 그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이렇게 6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영법 같은 경우에 15점, 수영구조
15점, 장비구조 15점, 종합구조 40점, 응급처치 10점, 구조장비사용법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총점 60점 이상 되셔야지 이제 합격되는 거고요. 각 과목당 그 40% 이상 득점을 해야지 과목 네.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목 탈락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번 영법 과목에서 100m 완주를 해야 되는데 1분 45초가 넘었을 때는 과락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탈락하셨죠.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때 1분 45초 넘겼다. 그럼 그냥 무조건 불합격인 거군요. 그 현장에서는 불합격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도 이제 그 영법 자체를 시간만으로 재는 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들고 자유형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구조를 하러 가는데 이 나의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계속 그렇죠. 바라보고서 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런 영법 자체를 그러면은 저희는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세도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세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만 전부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불합격 조치는 아니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감점 항목을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죄송한데 이 순서는 그러면 영법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영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 순서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네. 처음에 아예 시간이 안 돼버리면 아예 그냥 네. 나머지는 못 보는 개념이 돼버리겠네요. 아니요, 그 시험 자체는 그 현장에서는 합격, 불합격 아닌데. 판정을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은 전체 6과목은 다 진행은 합니다. 모르는 건 다 본다. 네. 그 합격률이 58% 정도 나왔다고 이렇게 아까 살펴봤는데요. 네. 합격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합격 노하우는요, 자신한테 달려있지 않나. 그렇죠. 자신에게 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좀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고, 저한테 이제 그 한국 전통무술을 하사하신 사부님이 계시는데, 그 사부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너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은 1분도 안 걸리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네. 그 기술을 네가 익혀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려면 한 40년이 걸려도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제 우리 교육기관이 이제 21개인데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침이 굉장히 그 알차고 강화된 교육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기관에서 이제 8일간에 걸쳐서 잘 가르치고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어떻게 또 자기 관리를 통해서 연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수상구조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자세하게 게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평가 그 점수부터 평가 네, 관리, 네. 이제 영법에 따른 어떤 기술적 노하우까지도 거기에 다 게시가 되어져 있는데 본인이 그 게시에 들어가서 잘 보시고 또 교육기관에서 8일간 교육받는 동안 열심히 배우시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시험에 도전한다고 그러면 100점 만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지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 자격증 취득에 고전했던 그 유형 이번에 이제 시험 1차가 됐잖아요. 그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영법 과정에서 시간 단축이 돼야 되는데 시간 단축이 되지 않아서 고전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둘째로는 이제 수영 구조, 장비 구조, 종합 구조 이제 모든 과목에서 입영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야 또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근데 입영이 잘 안 돼서 고전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총점 60점 이하로 불합격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5kg 중량물을 들고 이 중량물이 물에 닿지 않게 25m를 완주해야 되거든요. 5kg 각각 5kg인가요? 아닙니다. 5kg 그 중량물을 들고 이제 25m를 완주해야 되는데 이때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거든요. 그렇죠. 그 어떻게 5kg?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고선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어떤 분들이 좀 쉽게 뭐 아까 강사를 하셨던 분들 외에 또 다른 좀 쉽게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인가요? 쉽게 취득하신 분들은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인명구조라고 하는 거는 시급을 다투는 거거든요. 네. 또 물에서 1초를 줄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급에 처한 유호 구조자 구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평소 꾸준한 노력과 연습, 자기 관리 이런 거를 철저히 하다 보면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보수 교육이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상구조사는 꾸준히 본인의 몸을 사용해서 본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민간 자격증은 3년의 갱신 기간을 두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의 갱신 기간을 두고 그 갱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갱신 교육 네. 내용은 8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론 교육은 관련 법령 1시간, 응급 처치술이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계속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변화 과정에 대한 사항 1시간 해서 이론 교육 2시간 하고요. 실기 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 장비 사용법 2시간, 그리고 종합구조 2시간, 구명벌, 신호탄 등 구명 설비 사용법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 뭐 라이프가드나 인명구조원 같은 이제 자격증 어차피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공통점하고 차이점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어떤 것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고요. 네.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조영법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대등소이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라이프가드나 인명구조사는 민간 자격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상구조사는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이제 선박에서의 사고 시에 구조를 염두에 두고 구명댐역 사용법과 구명조끼 사용 착용법에 대해서 특색 있게 이제 우리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교육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자격 평가 측면에서는 민간 자격증은 교육 기관별로 자체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실기를 보고 이제 자격증을 발급을 하기 때문에 구조원별에 대한 역량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상구조사는 이제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평가 기준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시켜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국가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일된 그 인명구조 교육을 통해서 인명구조사로서의 역량이 검증되어져 있는 것이 이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앞으로 이 자격증 이제 이번에 1회였으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시행이 될 텐데 자격증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현재 내외부 전문가와 그 인명구조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수렴 중에 있습니다. 국가 자격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민간 자격과는 다르게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계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서 발전해 나고 완성해 나가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재까지는 평가 과목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과목별 배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세부 평가 기준도 어느 정도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자격증 자체도 지금 수상구조사 자격증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1급, 2급, 네. 뭐 강사 자격, 일반 자격 다양화를 통해서 다채롭게 돼서 많은 분들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네. 조치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진출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의 그 취업 폭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보고요. 경력 단절 되신 분뿐만이 아니고 일반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까지도 네. 많은 그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교육기관의 강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의 또 강사로서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요즘 이제 지자체가 이렇게 네. 해수욕장 시즌에 예. 안전관리 요원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곳에도 있고, 또 유도선 사업장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사들이 이제 탑승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분야 또는 이제 그 공무원 가점 제도를 우리 경위님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의 모든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점제를 네. 이제 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의 승진이나 아니면 시험에 하기 위해서 가점 3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승진이 될 수 있다 안 된다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많은 그 분야와 이런 폭넓은 그 기준을 봤을 때 그 진출 영역이 광범위하고 폭넓다. 또 저희가 이제 기업에도 보면 안전관리 요원들을 이렇게 다 고용하거든요. 네네. 네. 기존의 인명구조 요원들을 고용하듯이 그런 분야가 굉장히 폭넓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분야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인명구조 강사 쪽에서는 뭐 물론 다 이제 기본적인 역량은 다 비슷하겠지만 네. 특히 강사 쪽에서는 어떤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를 원할까요? 우선 모든 지도자는 기술보다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인성교육이 그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특히 수상구조사는 인명을 다루는 교육이다 보니까 기술보다는 그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인성과 교육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강사의 분야의 역량은 인성과 기술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저희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그 고용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과 인성을 갖춘 강사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유도선 아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유도선하고 안전관리 이런 분야의 이제 경우 수상구조사의 역량 어느 선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수상구조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상에서 이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자를 전문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이 배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 인명구조와는 달리 수상구조사는 이제 선박에서의 태선 방법, 그리고 구명 뗏목의 사용법, 그리고 이제 구명동의 착용법 네. 등의 선박에 특화되어 있는 그 선박 사고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력이 더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명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역량과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갖춘 수상구조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최적화된 모델로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회장님 그 수영장이나 물놀이 뭐 워터파크 이런 곳에서의 수상 뭐 구조사는 어떤 역량을 좀 갖춰야 된다. 일반 안전요원하고의 뭐 차이점 또 있으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별반 다를 건 없다고 보고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인성과 어떤 기술 분야를 네. 이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상이라고 하는 건 물에 빠져서만 이게 사람이 그 위급 상황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거를 상황에 따라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폭넓은 자기 관리의 기술 습득과 또 이제 그 요구주자한테 안전감과 이게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방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안전요원과 수상요원들이랄지라도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의식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방어를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감. 그래서 인성을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렇겠네요. 예, 언행과 모든 것들, 용모 단정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는 수상구조사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여러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또 쉽게 볼 수 있는 곳들이 물놀이 시설, 해수욕장 그렇죠. 이런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 취업을 했어요. 혹시 이때 이제 취업 후에 좀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인명구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그 사명감이랑 그 자부심이랑 요 부분을 강조를 하셨듯이 대부분의 이제 국가 자격시험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본인을 위해 씁니다. 네. 근데 인명구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득한 기술을 남을 위해서 쓰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리고 이타심이 충분히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 외에 이제 그 가장 어려운 점은 인명을 구조하는 단계에서 구조를 했을 때 성취감과 그 자부심이나 엄청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패하였을 경우 아, 그때 이제 상실감과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의 사체를 봤을 때, 사체를 대했을 때, 아이고. 그 이후에 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렇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네. 좀 어떻게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어렵겠네요. 혹시 뭐 협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뭐 경위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또 핵심적인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봤을 때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보면 네. 이제 한여름에 과다한 햇빛에 노출되다 보면 그렇죠. 피로감이 밀려오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무기력감에 빠지죠. 그래서 그 전방을 주시하고 요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피로감에서 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예.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하는 네. 부분도 아. 있고 이제 많은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성향은 다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안전 관리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제재할 때 이제 따라주지 않는 부분에서 네. 자기 절제력을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네.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약주 한잔 하신 분들이 이렇게 아이고. 또 과격한 대응 멘트를 그렇죠. 날렸을 때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는데 또 인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을 구조한다는 자긍심은 진짜 최고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네.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수상구조사가 된 후 좀 키워야 될 역량, 반드시 이 자격증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매년 수상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추어서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한 인명구조 기술 장비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상구조사는 그러한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2년의 갱신 기간을 가지고서 새로 도입된 인명구조술의 이론교육, 그런 기술을 적용해보는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합격을 위해서 수영 능력을 높이고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습득하고 로프 매듭법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명을 구한다는 사명감과 자신감입니다. 현 시대에 맨몸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충분한 장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명을 구조합니다. 그럼에도 가혹한 영법평가, 맨몸구조 과목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수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개선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자격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협회장님도. 그럼 네. 네. 뭐 저희가 뭐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말씀을 네, 네. 잘 해주셔서 예.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수상구조사 저는 너무 이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 접했을 때 가슴이 뛸 정도로 굉장히 그 벅찬 감을 느꼈어요. 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가슴이 뛸 정도로 벅찼는데 네. 예. 인명구조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폭넓은 교육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가족 단위의 물놀이를 계곡이나 이런 저수지를 갔을 때 내 자녀가 물에 빠졌다. 네. 지금 그 주부님들은 아마 울고 불고 광질러기에 바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없고요. 예. 또한 아버지 같은 경우도 무조건 물에 뛰어들려고 뛰어들죠. 합니다. 예. 자녀가 물에 허우적거리는데 안 뛰어들 부모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이것이 제2의 또 어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기 이전에 가족 단위의 교육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래서 자녀가 물에 빠졌다. 어머니는 PT병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매듭법을 해서 PT병을 자녀한테 던져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봤음으로 볼 때도 우리 수상구조사는 굉장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직업과 어떤 걸 연결을 떠나서 인명구조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모든 분들이 다 도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혹시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 도전 분야의 직업으로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성들이 선뜻 도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쉽지 있거든요. 않다라는 의견도 많죠. 혹시 이 업무 분야에서 여성만의 희소성을 살리거나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 매년 해수욕장에 네. 그 해양경찰, 여성 해양경찰 분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치되는 이유는 그 여성 군환자의 외상치료와 인공호흡을 함에 있어서 성추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배치되고 있는데요. 예. 뭐 인명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구조된 이후 수영복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인해서 남성에게 치료를 받고 구조를 받는 것이 여성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이나 해수욕장 등 많은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여성 수상구조사의 의무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지자체나 각 단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회장님은 혹시 생각하는 분야 있으세요? 저는 뭐 특별히 뭐 생각하는 분야는 없지만요. 이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네. 또 요구주자, 위급자를 이렇게 조치를 취하다 보면 의식이 있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네. 의식이 없으면 환자로, 위급자로 생각하고 저희가 가슴을 풀어헤치고 이렇게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래도 되는데 그래도 사실 이게 묵시적 동의로 간주한 후에 하거든요. 내 신분을 밝히고 내가 수상구조사, 예를 들어서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현재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식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묵시적 동의를 받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의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성추행, 성폭행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남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약간의 제약은 있다. 근데 여성 그 수상구조사들이 많이 이렇게 발굴을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요구조자나 응급처치자의 그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남자보다는 용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상구조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수상구조사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수상구조사는 기존 민간 인명구조 자격과 공존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 혼자 나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분의 생명이라도 안타깝게 수상해서 목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네. 목표입니다.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한 분의 국민의 생명이 안타깝게 수상해서 잃는 일이 없도록 네. 자격 제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협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자기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상구조사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급을 다투는 네. 그 직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고 유형을 분석하고 또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자기 개발을 통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오래 키워야 할 역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신설된 자격 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멋진 캐리어 우먼으로 복귀하실 수 있는 자격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회장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기뻤고요. 수상구조사를 이렇게 알릴 수 네. 있는 어떤 기회가 됐는데 경력 단절 여성뿐만이 아니라 또 청소년들 또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이게 어렵게 만든 또 국가 자격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수상구조사에 도전하려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도전하십시오. 과정이 힘든 만큼 그 결실은 달 것입니다. 당신의 도전이 결실을 맺었을 때 그 결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협회장님도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수상구조사는 자신의 가족과 동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당신의 멋진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네, 두 분 다 도전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정말 멋지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굉장한 직업입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분인데요. 특히 경력 단절 후에 네.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직접 모셔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